가만있어. 가만있어. 에휴, 이거 봐, 치석 봐. 가만있어. 이쪽. 가만있어. 착하다. 가만있어. 착해, 돌이 착해. 귀여워. 치카 좀 하자.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어느덧 이제 계절이 지나가고 바뀌는 길목에 서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반복되는 뭐 그냥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새로 피어나는 꽃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막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어디가 좀 더 달라졌을까 이런 거를 찾는 그런 어떤 신선함과 뭐 짜릿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가을, 겨울 이럴 때는 하늘이 정말 예뻐요. 해 뜨는 시간이 점차 늦어지니까 제가 산책하는 시간에 일출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빨간색이 들어오잖아, 하늘에. 또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또 빛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늘을 채색하다 보니까 장관을 이루는 거죠. 정말 볼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산책이 힐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 꽃이 좀 신기해가지고 카메라 담으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도리가 요즘에 좀 약을 제조하잖아요. 식물에 좋은 약. 그러니까 이렇게 온 동네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도리가 제조한 약을 철쭉에 쓴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기하게 생생해졌다고. 근데 이것도 모자라 심지어 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작년에 알았으면 제가 박스트리 잘못 잘라고 걔 좀 시들시들 했을 때 미라클 그로우라고 저희가 그 비료를 썼었거든요. 그때 도리 약을 처방했을 텐데 아쉽네요. 또 계절이 바뀌면 동물들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뭐 털갈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제가 또 민감한 건 여름이가 바깥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집에 들이고 싶은데 이게 참 도리랑 합사가 힘드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여름이도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랑 밖에랑 공기차가 있잖아요. 아내가 따뜻한 거를 아니까 들어오고는 싶은데 항상 또 도리 때문에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뭔 일 낼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이중문으로 닫혀있는데 그냥 안에 거를 딱 열었더니 탁 뛰쳐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 보고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이런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라는 거를 저희도 또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늘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랑 저랑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할 때는 항상 도리가 데크에 있을 때, 집안이 없을 때 안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접선을 하곤 합니다. 여름이도 야생에서 생활하는 아이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요. 경계심도 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저랑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늘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 주거나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탐색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덥석 막 해보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도리가 쓰던 건 아니에요. 도리가 안 쓰는 거. 도리 침대를 여름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모를까봐 제가 이 위에 앉고선 여름이 보고 오라고 했더니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여름이가 정말 저한테 요즘에 되게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체감되는 정도가 내가 얘 안으려면 안을 수도 있겠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침대에 앉아있으면 옆에 다가올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았는데 이 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여름이가 소파 밑에서 안 지내고 저희가 인조 잔디 카펫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기 접어놨는데 저기 느낌이 좋았나 봐요. 저기서 자고 지내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름이가 저쪽에서 나오는 거를.
아무튼 바깥에다가 냅두면 여름이가 뭐 알아서 잘 활용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여름이가 안 보였대요. 그래서 저희 이웃들도 여름이가 뭐 좀 잘못됐나? 뭐 다른 포식자한테 잡혀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다들 고양이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나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손을 타면 고양이들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은데 여름이는 낯가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옆집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잘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 같아서는 여느 집고양이들에 비해 훨씬 살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안 다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아졌어요. 여름이가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여름이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깻잎꽃인데요. 이것도 튀겨서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깻잎꽃 요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땄는데 여름이가 와서 또 애교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 선배가 이번에 출장을 와서 집에 들리셨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깻잎꽃 요리는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들 먹느라고 못 먹어봤어요. 평소에 못 먹어봤을 텐데 뭐 아쉽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키우면 늘 양치가 걱정이잖아요. 아이들이 또 치약 싫어하고 껌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바꿔봤거든요. 근데 이게 거즈에 치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닦고선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편한 타입이라서 써봤어요. 근데 편하긴 편하죠. 저희가 쓸 땐 되게 편한데 역시나 도리는 굉장히 싫어요. 그래도 시키니까 참고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또 착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이러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 신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댓글이 안 달리지만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쯤 다른 진돗개를 키우시는 견주분들이 막 이렇게 사고의 경험을 공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족 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남편하고 돌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카는 남편이 하는 걸로.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로 바꾸고선 할 때는 하긴 했어요. 그때는 뭘 몰라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부터는 살짝 이거 아니다, 이거 내 일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 날이 처음 했던 날이에요. 그래도 첫날이 좀 더 착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이게 적응이 돼서 점차 잘해야 될 텐데 두 번째가 거부 반응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 통 다 써보고 이게 잘 맞으면 계속 이걸로 쓸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봤을 때 돌이 엄청 싫은데 참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같은 견종이라도 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도리를 조금 알잖아요. 네, 도리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변에 영역이 겹치는 개들한테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게 정말 용맹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도 제가 봤을 때 좀 무서운데 상대방 개들이 겁이 나고 좀 두렵기도 한데 그 걔네들이 주인한테 그 보호자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그거를 참고 두려움을 참고
했고 그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집에 이제 블루랑 딱히 at the same time에 동시에 나올 때 그 블루는 사실 도리를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좀 맘상하는 일이지만 걔는 정말 신경도 안 쓰는데 도리가 걔를 보면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도리가 제가 느껴지는 게 막 뛰쳐나가려고 막 짖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좀 뒷걸음질 치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리가 움찔하고 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얘도 무서운데 참고 가는구나.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이거는 정말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앞집 이웃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앞집 아저씨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어떻겠냐. 앞집에 사는 여자애가 자기보다 덩치 크고 힘이 센데 그럼 어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앞집 여자가 영역이 겹치는데 자기보다 덩치 크고 세니까 도리도 좀 자존심 상하겠죠. 그렇다고 도리가 막 사냥 본능이나 스킬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동네 산책을 하다가 동네에 목줄 하나하고 산책하는 시쭈가 있었거든요. 걔가 밤에 오밤중에 도리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도리는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리가 걔 목덜미를 탁 잡았어요. 그냥 정말 얘는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제가 보고선 와 이게 진짜 사냥 본능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축제예요. 근데 워낙 뭐 동네 축제 많으니까 미국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앞집 아줌마랑 아저씨랑 또 콧바람 쐬러 갔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줌마랑 둘이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같이 가겠다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정말 같이 가길 너무 잘한 게 이날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저씨가 같이 가서 좀 고생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트로이트 안전하다 그냥 저희끼리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놀러 가는데 주차를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선 그냥 한 대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사고가 나면 잡지도 못해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었죠. 올해 가장 미국에서 핫한 이슈는 로비 웨이드 법이 폐지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된 거죠.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은 이거 합법화 하더라도 낙태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의사들이 막 테러를 당해요. 뭐 권총 테러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병원을 사람들이 폭파시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또 생명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낙태하는 의사를 막 대량 살상자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쪽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소신을 가지고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무섭게 갈 수가 있어요. 좀 편협해지고 사람이 약간 좀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 미국은 그런 상황이라서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네 소신을 가지고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낙태를 경험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걸 불법화시키면 사람들이 다 음지로 간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하게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타의에 의해 이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입장
입장이에요. 근데 뭐 사실 워낙 뭐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입장을 정하기가 힘들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낙태죄가 성립이 된다, 낙태한 여성이 뭐 죄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여자 혼자서 치르면 안 되죠. 뭐 여자 혼자 애 낳는 것도 아닌데 남자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항상 법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낙태죄를 뭐 문다 어쩐다 이거보다도 원치 않는 임신의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겠죠. 임신이라는 게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대 진짜 어린 아이들 임신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 취약한 그 여성의 임신은 사실 뭐 힘들죠. 그리고 정말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그 미시간에서,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생각지도 않게 임신된 거예요. 뭐 애들도 다 키워놨고 그런데 임신인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신 중지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때 불법이었었더라도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안전하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낙태가 문제인 게 저소득층 여성들이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계층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인 것. 찬반 양론이 막 팽팽하게 대립하고 태아를 언제까지 생명을 간주할 것인가 막 이런 의견차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은 말기까지 그냥 다 허용이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합법화일 때 임신 2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28주 이전에만 낙태가 가능한 걸로. 근데 이제 한국은 말기까지 합법화 됐더라고요.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산하 제한을 하는 나라는 낙태에 관대하고, 또 막 출산을 장려하는 나라는 낙태를 좀 금지시키죠. 정치와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 뭐 자유권,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사생활 존중, 이런 헌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의학, 법, 사회, 종교 다 얽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언젠간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갖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